당신은 왜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이유 없는 불안이 올라오며 잠들기 직전에 머리가 더 시끄러워지는 걸까요? 당신은 마음을 다잡으려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하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그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어쩌면 답은 마음이 아니라 몸이 쥐고 있는 한 가닥의 길에 있습니다. 뇌와 심장과 장과 목소리까지 당신의 안쪽을 조용히 연결하는 길. 그 길의 이름이 미주신경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부드럽게 열릴 때 당신의 세계는 같은 현실 안에서도 전혀 다른 빛을 띱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미주신경은 어떤 사람에게는 단지 해부학의 단어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느껴왔던 불면, 예민함, 갑작스러운 긴장, 관계 속에서의 과민한 반응, 그리고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감은 종종 이 길의 상태와 깊이 닿아 있습니다. 전통에서는 이것을 기의 흐름, 프라나의 통로, 혹은 루아흐가 지나가는 길이라고도 말해왔습니다. 인도의 오래된 수행에서는 숨이 길이요, 숨의 길이 의식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도교에서는 단전에서 올라오는 기가 목과 가슴을 지나 삶의 방향을 바꾼다고 말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바꾸려면 먼저 몸의 파도, 즉 호흡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카발라에서는 생명의 나무가 위와 아래를 연결하듯 당신의 존재도 위와 아래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고대 이집트의 상징에서도 목과 심장은 신성한 문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름은 달라도 핵심은 같습니다. 연결. 그리고 그 연결이 회복될 때 당신은 분리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살아있는 감각으로 돌아옵니다. 현대 연구는 무엇을 시사할까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미주신경은 당신의 몸이 지금 안전한지 아니면 위협 속에 있는지 판단할 때 큰 역할을 합니다. 당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면 몸은 부드러워지고 숨은 깊어지고 목소리는 낮아지고 눈빛은 안정됩니다. 반대로 위협이라고 느끼면 몸은 단단해지고 숨은 얕아지고 가슴은 조급해지고 생각은 빨라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모두 전환을 의식하지 못한 채 하루 종일 위협 모드로 살아갑니다. 그 상태에서 당신은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아무리 큰 목표를 떠올려도 몸이 받지 못합니다.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다 해봤는데 왜 안 되지? 그때 필요한 것은 더 큰 노력이 아니라 더 깊은 수용입니다. 수용은 마음의 개념이 아니라 신경계의 상태입니다. 당신이 이 말을 듣는 지금, 잠시만 당신의 목을 느껴보세요. 턱을 느껴보세요. 가슴을 느껴보세요. 배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발바닥을 느껴보세요. 바닥을 딛는 감각, 그 감각이 지금 당신을 현재로 데려옵니다. 현재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상상으로 흩어진 의식이 다시 한 점으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한 점으로 모일 때 당신의 에너지장은 흩어짐에서 정렬로 이동합니다. 그 순간 아주 미세한 진동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많은 사람들은 미주신경을 활성화한다는 말을 들으면 뭔가 복잡한 기술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가장 강력한 스위치는 가장 단순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일은 숨을 더 길게 내쉬는 것입니다. 들숨은 억지로 늘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날숨을 길게, 부드럽게. 날숨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몸은 말합니다. 지금은 괜찮다. 지금은 안전하다. 지금은 살아있어도 된다. 그리고 그 말이 반복될수록 신경계는 새로운 기준점을 배웁니다. 신경계 재조정. 이것이 당신이 찾던 진짜 리셋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느끼느냐보다 그 느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의해 바뀝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불안은 커집니다. 억지로 잡으려고 하면 파도는 더 거세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숨을 길게 내쉬며 불안을 있는 그대로 두고 몸이 스스로 내려갈 시간을 주면 불안은 통과합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도교의 무의가 여기서 현실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허용. 그 허용의 문이 미주신경을 통해 열립니다. 이제 당신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이 길을 열 수 있을까? 오늘은 아주 실용적으로 가겠습니다. 당신이 매일 몇 분만 투자해도 되는 3가지에서 5가지의 작은 의식입니다. 어떤 수행에서는 의식을 의식이라고 부르지 않고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반복이 곧 당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몸의 습관을 바꾸는 일을 합니다. 그 습관이 곧 의식의 방향을 바꿉니다. 당신 안에 있다라는 감각을 되찾습니다. 먼저 호흡입니다. 당신은 이미 숨을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숨을 다르게 쉬어볼 겁니다. 앉아도 되고 서도 됩니다. 등을 완벽하게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턱을 조금 풀고 어깨를 조금 내리고 배를 억지로 힘주지 말고 발바닥이 바닥을 느끼게 하세요. 그리고 아주 쉬운 리듬을 택하세요. 들숨은 4박자, 아주 짧게 멈춤. 날숨은 6박자. 만약 4와 6이 부담이면 들숨 3, 날숨 5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날숨이 더 길다는 것. 날숨이 길어질수록 미주신경은 부드러워집니다. 이 리듬을 3분 동안만 반복하세요. 3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분은 당신의 하루를 바꾸기에 충분한 길입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당신이 숨을 내쉴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나는 지금 내려놓는다. 나는 지금 안전하다. 나는 지금 현재에 있다. 이런 문장은 주문이 아니라 신경계에 주는 방향 신호입니다. 어떤 수행에서는 이것을 사티라고 부릅니다. 알아차림. 알아차림은 몸을 통해 가장 빨리 작동합니다. 생각으로는 느리게 바뀌지만 호흡으로는 즉시 바뀝니다. 2번째는 소리입니다. 당신의 목은 단지 말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목은 연결의 문입니다. 노래하는 순간, 허밍하는 순간, 당신의 목과 가슴은 진동합니다. 진동은 단지 감각이 아니라 신경계에 전달되는 신호입니다. 아주 낮은 소리로 하고 길게 울려보세요. 입을 크게 벌릴 필요 없습니다. 코로 부드럽게 들이마시고 입을 다물거나 살짝 열어 하는 소리를 길게 냅니다. 이때 당신의 가슴과 목에 따뜻한 떨림이 생길 것입니다. 그 떨림은 당신의 몸에 말합니다. 연결 지금 여기. 진동 어떤 전통에서는 만트라를 반복합니다. 만트라는 의미보다 리듬과 진동이 먼저입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단순한 만트라를 합니다.
한 번에 10번 혹은 한 분만. 그리고 다시 호흡을 길게.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세 번째는 물입니다. 물은 정화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아주 현실적인 도구이기도 합니다. 가글을 해보세요. 따뜻한 물이나 미지근한 물로 목 깊숙이 부드럽게 가글을 합니다. 30초에서 60초. 목소리와 목의 근육이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신경계에 신호를 줍니다. 당신은 지금 몸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 목을 돌본다. 나는 내 목소리를 돌본다. 목소리는 당신의 진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할 때 감정은 안쪽에서 굳어집니다. 가글은 그 굳음에 작은 물기를 냅니다. 그 다음 다시 날숨을 길게, 아주 길게. 네 번째는 차가움입니다. 차가움은 위험이 아니라 적절한 범위 안에서는 깨어남의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당신에게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어지러움이 심하거나 공황이 자주 올라오거나 의사가 차가운 자극을 피하라고 했다면 이 단계는 건너뛰세요. 안전이 우선입니다. 당신이 안전할 때만 아주 짧게 얼굴에 찬물을 한두 번 뿌리거나 찬 물수건을 목 옆에 잠시 대거나 샤워 끝에 15초 정도만 미지근함에서 차가움으로 전환해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 억지로 참지 말고 숨을 길게 내쉬세요. 당신의 몸은 말합니다. 나는 자극을 받았지만 나는 괜찮다. 나는 다시 안정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 경험은 신경계의 회복 탄력성을 키웁니다. 파동이 올라와도 다시 내려올 수 있다. 이것이 진짜 힘입니다. 다섯 번째는 접촉입니다. 당신의 귀, 턱, 목 주변을 아주 부드럽게 만져보세요. 귀 뒤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문지르고 턱을 아래로 살짝 풀고 쇄골 아래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눌러봅니다. 강한 지압이 필요 없습니다. 통증이 없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몸에게 친절해집니다. 이 친절이 곧 신성입니다. 신성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손끝에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있다. 이 5가지는 각각 따로 해도 되지만 가장 좋은 조합은 하나의 작은 의식으로 엮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요. 먼저 발바닥을 느끼며 3분 호흡을 합니다. 들숨은 편안하게, 날숨은 길게. 그 다음 한 분 허밍을 합니다. 하는 소리로 가슴을 진동시킵니다. 그 다음 30초 가글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15초 찬물 자극을 하고 바로 날숨을 길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귀 뒤와 목을 부드럽게 만지며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지금 내 신경계를 돌보고 있다. 나는 지금 내 의식을 돌보고 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이제 당신은 묻습니다. 이것이 정말 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당신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즉 즉각적으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방식으로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이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당신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반응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카르마의 작동 방식입니다. 카르마는 도덕의 말이 아니라 반복의 말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선택을 반복하는가, 그 반복이 나를 만든다. 그러므로 당신이 오늘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선택을 반복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되면 당신이 끌어당기는 관계도, 기회도,
말의 톤도 달라집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현현이라고 부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현실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당신의 내부 상태가 외부의 세계를 해석하는 방식이 바뀌고 그 해석이 행동을 바꾸며 행동이 결과를 바꿉니다. 그 시작점이 미주신경입니다. 여기서 심장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장은 단지 피를 펌프하는 기관이 아니라 리듬의 중심입니다. 심장 리듬이 고르지 못하면 당신의 주인은 쉽게 흩어집니다. 반대로 심장이 부드러운 리듬을 회복하면 뇌도 그 리듬을 따라가며 안정됩니다. 어떤 연구는 심장과 뇌의 동조화, 심장 일관성이 스트레스와 정서 조절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술적인 숫자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심장 주변으로 숨을 들이고 심장 주변으로 길게 내쉬는 감각. 가슴 중심에 주의를 두고 날숨을 길게. 그러면 심장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 연결 안전. 당신이 이 연습을 하다 보면 아주 작은 변화가 먼저 옵니다. 잠들기 전 머리가 덜 시끄럽습니다. 갑자기 오는 두근거림이 조금 줄어듭니다. 사람의 말이 예전만큼 날카롭게 꽂히지 않습니다. 불안이 와도 그 안에서 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 당신의 기준점이 바뀝니다. 기준점이 바뀌면 삶의 전체 톤이 바뀝니다. 당신의 의식은 더 자주 현재에 머물고 당신의 에너지장은 더 자주 부드럽게 넓어집니다. 여기서 고대의 상징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인도의 수행에서는 숨을 프라나라고 부릅니다. 프라나는 단지 공기가 아니라 생명력입니다. 도교에서는 기가 막히면 마음이 막힌다고 봅니다. 불교에서는 숨을 따라가면 마음이 따라온다고 합니다. 카발라에서는 말쿠트, 땅의 자리에서 케테르, 빛의 자리까지 흐르는 길을 말합니다. 당신에게도 그 길이 있습니다. 위와 아래를 잇는 길, 그 길이 막히면 당신은 머릿속에 갇힙니다. 하지만 그 길이 열리면 당신은 몸 전체가 하나의 의식이 됩니다. 이것이 당신 안에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당신이 긴장 속에 오래 머물면 몸은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문을 엽니다. 싸우거나 도망치는 것도 힘들 때 몸은 멈추어 버리기도 합니다. 멍해지고 감정이 꺼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연락을 피하고 소리에도 예민해지고 사람의 눈을 마주치기 싫어집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신경계의 방어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동결 반응이라고 부르고 어떤 이들은 셧다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일부 이론에서는 미주신경의 서로 다른 경로가 이런 상태와 관련된다고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다만 오래된 방식이 지금의 삶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방식, 더 부드러운 복귀의 길을 배웁니다. 복귀는 갑자기 점프하는 것이 아니라 한숨 한숨, 한 번의 연결, 한 번의 따뜻함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기억합니다. 당신이 어떤 표정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호흡으로 하루를 통과했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몸의 작은 신호를 바꾸면 기억도 바뀝니다. 기억이 바뀌면 미래에 같은 상황이 와도
반응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뇌의 가소성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업의 패턴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수행에서는 이것을 습관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뿌리는 당신의 아래, 복부와 골반과 발에 있습니다. 뿌리가 안정되면 심장이 안정됩니다. 심장이 안정되면 의식이 안정됩니다. 의식이 안정되면 당신은 당신의 삶을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연습은 미주신경만이 아닙니다. 뿌리와 가슴과 목을 한 줄로 세우는 연습입니다. 당신의 몸 안에 빛의 사다리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발바닥에서 시작해 다리 안쪽을 지나 골반 깊숙이 들어가고 배를 지나 심장으로 올라가고 목을 지나 머리 뒤쪽으로 올라가는 사다리. 이것은 해부학의 그림이 아니라 의식의 지도입니다. 어떤 전통에서는 이것을 수슌나라고 말하고 어떤 전통에서는 임동맥이라고 말하며 어떤 전통에서는 생명의 나무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이 길을 이름으로 알 필요가 없습니다. 감각으로 알면 됩니다. 길을 따라 숨을 보내는 느낌. 숨이 비처럼 올라가고 날숨이 물처럼 내려오는 느낌. 올라감과 내려감이 조화를 이룰 때 당신의 진동은 부드럽고 깊어집니다. 이제 당신이 오늘 하루에 한 번 아주 짧게 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인 의식을 안내하겠습니다. 아침에 아직 알람의 소리가 몸을 깨우기 전 눈을 뜬 채로도 좋고 감은 채로도 좋습니다. 손 한쪽을 가슴에, 다른 손은 배에 올리세요. 가슴의 손은 심장에, 배의 손은 단전에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는 위와 아래를 연결한다. 당신은 들숨을 배로 받습니다. 배가 아주 조금 부풀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날숨을 길게 내쉬며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을 허락합니다. 이때 턱이 풀리면 더 좋습니다. 턱은 당신이 참아온 말의 저장소일 수 있습니다. 턱을 풀어주면 몸은 더 쉽게 안전을 배웁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다음은 낮입니다. 당신이 일을 하다가 혹은 사람을 만나다가 혹은 휴대폰 화면 속에서 너무 많은 소리를 받아들이다가 갑자기 머리가 멍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주 짧게 30초만 하세요. 눈을 감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의자에 앉아있든 엘리베이터 아니든 카페든 어디든 괜찮습니다. 입술을 다물고 혀를 입천장에 가볍게 붙이고 날숨을 길게 내쉬면서 아주 작은 허밍을 합니다. 소리가 들릴 정도로 크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만 알 정도로. 그 작은 진동이 목을 지나 가슴에 닿을 때 당신은 다시 연결됩니다. 연결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다시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저녁입니다. 하루가 끝날 때 많은 사람들은 긴장을 풀기 위해 무언가를 더 자극합니다. 더 강한 영상, 더 강한 이야기, 더 빠른 속도. 하지만 그 자극은 종종 신경계를 더 깨어있게 만듭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택합니다. 더 느린 길, 더 깊은 길. 따뜻한 물을 한 모금 입에 머금고 가글을 하세요. 목 안쪽이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그 다음 물을 삼키지 않고 뱉어도 되고 삼켜도 됩니다. 삼키는 동작 자체가 목의 깊은 연결을 깨우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당신의 기준은 편안함입니다. 그 다음 창문을 조금 열어 차가운 공기를 잠시 느껴도 좋습니다.
겨울이면 특히요. 한옥마당의 차가운 공기, 산사의 맑은 공기, 새벽 시장의 서늘한 공기 같은 것을 떠올리며 날숨을 길게 내쉬세요. 공기가 차가워도 당신의 안은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경계의 지혜입니다. 당신이 미주신경을 돌본다는 것은 사실상 당신이 관계를 돌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주신경은 혼자 있을 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연결 속에서 더 분명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따뜻한 눈빛을 볼 때 당신의 몸이 풀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때 심장이 내려앉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신경계의 생물학적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연습은 아주 작은 미소입니다. 억지 웃음이 아니라 입꼬리를 아주 조금만 올려보는 것, 눈가가 아주 조금만 부드러워지는 것,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날숨을 길게 내쉬는 것. 이것은 당신의 몸에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싸우지 않아도 된다. 나는 지금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지금 연결될 수 있다. 어떤 수행에서는 이것을 자비라고 부릅니다. 자비는 감정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미주신경 리셋을 위한 세 분의 의식을 하나로 묶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어디에서든 할 수 있는 작은 프로토콜입니다. 첫째, 발바닥을 느끼며 숨을 한번 내쉬세요. 최대한 길게. 둘째, 가슴. 손을 가슴에 얹고 들숨을 편안하게 받습니다. 셋째, 목. 아주 작은 허밍을 하며 날숨을 길게 내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한 단어를 속으로 말합니다. 안전, 혹은 연결, 혹은 지금. 그 단어는 당신의 의식을 하나로 모읍니다. 당신은 분리되지 않았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고 싶다면 심장 일관성 호흡을 해보세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들숨은 4박자, 멈춤은 2박자, 날숨은 6박자. 당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중요한 것은 날숨이 길다는 것. 그리고 이때 당신은 소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상태의 느낌을 선택합니다. 감사, 안도, 자유, 연결감. 그 느낌을 억지로 만들지 마세요. 아주 작은 씨앗처럼 있는 만큼만. 당신이 그 느낌을 선택할 때 뇌는 그것을 현재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심리학의 언어로 말하면 정서적 예측이고 수행의 언어로 말하면 기억의 재배열입니다. 당신의 기억은 당신을 과거로만 끌고 가지 않습니다. 당신의 기억은 미래의 방향도 정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오늘 한번 감사의 느낌을 선택하면 그 선택이 내일의 당신을 조금 바꿉니다. 이것이 파동입니다. 작은 파동이 큰 파동을 부릅니다. 당신이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종종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소한 것에 흔들리지?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하지? 그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판단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당신의 몸은 예민한 것이 아니라 과잉 경계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긴장하면 몸은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너무 오래 혼자 버텨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오늘부터 몸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제는 내가 함께 할게. 그리고 그 말은 생각으로만 하지 마세요. 손으로, 호흡으로,
소리로, 물로, 온도로 말하세요. 몸은 언어보다 감각을 더 빠르게 이해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안전 수칙을 말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호흡 연습 중에 어지러움이 올라오면 당신은 너무 빨리 들이마시거나 너무 오래 참거나 몸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즉시 속도를 줄이고 들숨을 짧게 하고 날숨을 부드럽게 하세요. 숨을 참는 연습은 오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의 목표는 길게 내쉬는 것. 길게 내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차가운 자극은 항상 최소로, 그리고 당신의 몸이 괜찮다고 말할 때만 하세요. 그리고 어떤 연습도 통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통증은 경고입니다. 우리는 경고를 존중합니다. 신성은 무리함이 아니라 존중에서 생깁니다. 당신은 지금 듣고 있을지 모릅니다. 결국 이것은 그냥 긴장을 풀라는 말 아니야. 아닙니다. 이것은 긴장을 풀기 위한 기술을 넘어 당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기회를 만났을 때 당신의 몸이 그것을 위협으로 해석하면 당신은 다칩니다. 다친 몸에서는 창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친 몸에서는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친 몸에서는 선택이 좁아집니다. 반대로 당신의 몸이 수용의 모드로 들어가면 당신은 열립니다. 열림은 순진함이 아니라 안정 속에서의 명료함입니다. 당신은 차분하지만 깨어 있습니다. 이것이 수행자들이 말하는 깨어남의 일상화입니다. 당신은 현실을 도망치지 않고 현실을 더 정확히 봅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볼수록 당신은 더 덜 흔들립니다. 당신의 몸은 파동의 악기입니다. 당신의 호흡은 그 악기의 조율입니다. 당신이 매일 조율하면 당신은 더 맑은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가 관계를 바꾸고, 그 소리가 일의 결과를 바꾸고, 그 소리가 당신의 자기 이미지까지 바꿉니다. 당신은 자신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존중은 사랑보다 먼저 옵니다. 당신이 당신을 존중하면 당신은 무리한 선택을 덜하게 되고 건강한 경계를 만들게 되고 당신에게 맞는 리듬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미주신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중은 결국 신경계가 안전을 배우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가장 자주 했던 호흡은 어떤 호흡이었을까요? 급하게, 얕게, 몰래, 참으며, 혹은 긴장 속에서 끊어지는 호흡. 우리는 늘 살아남기 위해 숨을 쉬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살아남는 숨이 아니라 살아있는 숨을 배울 때입니다. 살아있는 숨은 당신의 삶을 부드럽게 확장합니다. 확장은 과시가 아닙니다. 확장은 당신이 당신의 몸 안에 더 많이 머무는 것입니다. 몸 안에 더 많이 머무를수록 당신의 의식은 더 선명해집니다. 의식이 선명해질수록 당신은 자신의 진짜 욕구와 진짜 한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이 바로 성숙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경계는 더 쉽게 평온을 선택합니다. 어떤 수행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원숭이에 비유합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잡히지 않는 원숭이. 하지만 당신의 마음을 길들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 마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몸을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몸이 진정되면 마음도 따라옵니다. 이것은 순서입니다. 당신은 순서를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은 먼저 몸을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미주신경은 단지 신경이 아니라 순서의 열쇠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더 깊은 시각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일부 전통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원숭이에 비유합니다. 표면의 의식, 깊은 잠재의식, 그리고 그 아래에 더 깊은 신성. 그 신성을 어떤 곳에서는 아트만이라 하고, 어떤 곳에서는 도라 하고, 어떤 곳에서는 광명이라 하고, 어떤 곳에서는 신의 숨결이라 부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당신이 느끼는 순간은 비슷합니다. 갑자기 마음이 가라앉고 세상이 조용해지고 나와 세계 사이의 경계가 부드러워지는 순간, 그 순간을 만드는 실용적인 문이 바로 신경계의 안정입니다. 당신은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 문을 당신의 호흡으로 열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있다. 현대 과학의 언어로 말하면 당신의 몸에는 자동 조절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은 호흡과 심장과 장의 리듬을 통해 서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길게 내쉬면 그 시스템은 브레이크를 밟는 듯한 신호를 받습니다. 이것이 부교감 쪽의 활성과 관련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브레이크라는 말보다 바다라는 말을 주고 싶습니다. 파도가 올라오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다시 올라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파도와 함께 있는 능력입니다. 미주신경의 건강은 파도를 타는 능력입니다. 파도는 감정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관계의 긴장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파도를 없애지 않습니다. 당신은 파도를 타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하루에서 가장 파도가 큰 순간을 떠올립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미팅 전, 혹은 누군가에게 중요한 말을 해야 하는 순간, 혹은 아이가 울고 집안이 시끄럽고 당신의 몸이 갑자기 얼어붙는 순간, 그때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은 길게 내쉬는 것입니다. 단 한 번만 길게 내쉬어도 신경계는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히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바뀌면 당신은 선택의 여지를 되찾습니다. 선택이 생기면 삶은 달라집니다. 이제 연습을 더 세밀하게 안내하겠습니다. 당신이 길게 내쉬는 호흡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배에 힘을 줍니다. 그러면 오히려 긴장이 올라옵니다. 배는 풍선처럼 부풀어야 한다는 강박도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그냥 공기가 들어오게 두면 됩니다. 들숨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날숨을 아주 길게, 마치 촛불을 꺼뜨리지 않으면서 흔들리게 하는 느낌으로 내쉬세요. 바람이 아니라 숨결. 숨결은 신성입니다. 당신이 허밍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울려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세요. 진동은 크기보다 지속입니다. 작은 음이라도 지속되면 몸은 그것을 신호로 읽습니다. 당신은 목 안쪽에서 아주 작은 떨림을 느낍니다. 그 떨림이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가슴은 당신의 집입니다. 당신이 가슴으로 돌아오면 당신은 덜 흔들립니다. 가글을 할 때는 목이 아프거나 자극이 있으면 무리하지 마세요. 따뜻한 물로 부드럽게, 그리고 가글 후에 침을 한번 삼키며 목의 깊은 움직임을 느껴도 좋습니다. 삼키는 동작은 당신을 생존 모드에서 돌봄 모드로 옮기는 작은 스위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전통에서는 삼키는 것을 기가 내려앉는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기는 올라갑니다. 삼키고 내쉬면 기는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안정됩니다. 차가운 자극은 더더욱 부드럽게,
당신은 영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차가움은 당신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는 작은 벨입니다. 아주 짧게, 그리고 반드시 길게 내쉬며, 길게 내쉬지 않고 차가움만 받으면 오히려 몸이 위협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협이 아니라 재조정을 원합니다. 그러니 차가움과 날숨은 함께 갑니다. 이것이 균형입니다. 음양의 균형입니다. 접촉은 가장 중요한 의식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귀 뒤를 만질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당신이 턱을 풀어줄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 진실을 억누르지 않는다. 당신이 쇄골 아래를 가볍게 누를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 심장을 보호한다. 이 말들은 생각이 아니라 손의 언어입니다. 손의 언어는 신경계가 가장 빨리 이해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한국의 풍경을 빌려 하나의 상상을 선물하겠습니다. 당신이 제주 바닷가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파도가 멀리서 들립니다. 당신은 그 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립니다. 그렇게 당신의 호흡도 들리게 두세요. 들숨은 파도가 들어오는 것처럼, 날숨은 파도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당신의 가슴은 작은 해변입니다. 당신의 목은 바람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당신의 배는 따뜻한 모래입니다. 당신의 발바닥은 땅입니다. 이 네 가지가 하나로 연결될 때 당신은 고요해집니다. 고요는 무감각이 아니라 명료함입니다. 당신은 깨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에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있다. 그리고 당신이 산세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도 좋습니다. 멀리서 종소리가 울립니다. 종소리는 당신의 가슴을 흔들지 않습니다. 종소리는 당신의 가슴을 정렬합니다. 당신의 허밍은 작은 종입니다. 당신의 가글은 작은 물길입니다. 당신의 길게 내쉬는 숨은 작은 바람입니다. 이 작은 것들이 모여 당신을 정렬합니다. 정렬은 현현의 토대입니다. 왜냐하면 정렬되지 않은 의식은 흩어지고, 흩어진 의식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흩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당신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서 우리는 양자라는 단어를 잠시 빌리겠습니다. 우리는 양자를 기술로 설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시처럼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관찰이 현실을 바꾼다. 당신이 무엇을 보느냐가 당신의 세계를 바꾼다. 이것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이 불안을 관찰하는 방식이 바뀌면 불안이 당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몸의 신호를 관찰하는 방식이 바뀌면 몸은 더 쉽게 안정됩니다. 관찰은 싸움이 아니라 따뜻한 빛입니다. 빛은 어둠을 때리지 않습니다. 빛은 그냥 켜집니다. 당신의 길게 내쉬는 숨이 바로 그 빛입니다. 빛은 당신의 에너지장에 퍼집니다. 당신의 에너지장이 안정되면 당신은 더 정확히 느끼고 더 정확히 선택합니다. 선택이 바뀌면 현실이 바뀝니다. 이것이 당신의 손에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기적입니다. 이제 당신이 미주신경을 이해할 때 하나의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정신은 머리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정신은 몸 전체에 흩어져 있습니다. 장이 불편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목이 막히면 감정이 막히고, 심장이 뛰면
생각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루기 위해 몸을 다룹니다. 이것은 영적인 관점에서도 자연스럽습니다. 전통에서는 마음과 몸을 따로 보지 않았습니다. 불교의 수행자들은 몸의 감각을 통해 마음을 닦았습니다. 도교의 도인들은 장부의 기운을 다스려 정신을 맑게 했습니다. 인도의 요기는 나디라는 에너지 통로를 정화하며 의식을 확장했습니다. 카발라의 수행자는 생명의 나무를 따라 아래에서 위로, 다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빛을 느끼며 삶을 정렬했습니다. 이집트의 신전에서는 호흡과 소리와 상징을 통해 신성한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그 모든 전통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길게 내쉬는 숨은 당신을 집으로 데려온다. 이 모든 것을 하면서 당신은 반드시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연습은 치료가 아닙니다. 진단도 아닙니다. 당신이 지속적인 통증, 호흡곤란, 심한 어지러움, 실신, 심장질환, 신경계 질환 또는 정신과적 위기를 겪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 연습은 자기 조절을 돕는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당신이 불편함을 느끼면 즉시 멈추고 자연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부드러움, 안전, 강요하지 않는 것. 당신이 바쁜 일상 속에서 이 능력을 키우고 싶다면 한 가지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자극이 커질수록 나는 더 길게 내쉰다. 휴대폰 알림이 쏟아질 때 화면을 켜기 전에 한번 길게 내쉽니다. 메시지를 읽기 전에 한번 길게 내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길게 내쉽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한번 길게 내쉽니다. 이런 작은 규칙이 당신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반응하는 대신 선택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의식입니다. 의식은 호흡입니다. 호흡은 진동입니다. 진동은 당신의 하루를 만든다. 잠재의식은 말보다 분위기를 더 잘 기억합니다. 당신이 어떤 말을 들었는지보다 그 말을 들을 때 몸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도 몸이 위험 모드라면 그 말은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길게 내쉬어 몸이 수용의 모드로 들어가면 같은 말도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호흡으로 문을 열고 그 다음 의도를 심습니다. 나는 편안해지고 있다. 나는 연결되고 있다. 나는 안전을 배운다. 당신 안에 있다. 이 문장을 말할 때는 반드시 길게 내쉬는 숨 위에 올리세요. 숨 위에 올린 말은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이 좀 더 깊은 고요로 들어가고 싶다면 소리를 한 번 더 활용하세요. 허밍만이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탄식을 해도 됩니다. 아 하고 길게 내쉬는 탄식. 단, 크게 소리내지 않아도 됩니다. 입술이 열리고 목이 풀리고 가슴이 내려앉는 그 움직임 자체가 신경계에게 신호를 줍니다. 울음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울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숨을 길게 내쉬며 당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함께 알려주세요. 나는 지금 여기 있다. 나는 나를 지킨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만약 당신의 불안이나 우울이 너무 깊어서 일상 기능이 무너지고 공황이 자주 반복되거나 수면이 심각하게 깨지고 몸의 증상이 계속된다면 당신은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전통에서도 스승과 공동체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현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연결 속에서 회복합니다. 연결은 치료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분리되지 않았다.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짧은 안내 명상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앉아 있습니다. 혹은 서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어깨를 아주 조금 내립니다. 턱을 아주 조금 풉니다. 혀를 입천장에 가볍게 둡니다. 들숨은 자연스럽게, 날숨은 길게, 날숨을 내쉬며 발바닥이 바닥을 더 분명히 느끼는 것을 허락합니다. 현재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다시 들숨, 자연스럽게, 그리고 날숨 더 길게. 날숨이 길어질수록 심장 주변이 부드러워집니다. 심장 주변이 부드러워질수록 시야가 넓어집니다. 넓어질수록 생각은 덜 급합니다. 덜 급할수록 삶은 더 정확해집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리듬을 되찾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허밍을 합니다. 길게 그 진동이 목과 가슴을 지나 배로 내려가는 것을 느낍니다. 배가 따뜻해집니다. 따뜻함이 퍼집니다. 당신의 에너지장이 부드럽게 넓어집니다.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은 연결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이 원하는 하나의 감정을 선택합니다. 감사, 안도, 자유, 연결감, 억지로 만들지 않습니다. 단지 선택합니다. 선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몸은 그 선택을 기억합니다. 기억은 미래를 만든다. 그리고 당신은 조용히 말합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그리고 당신이 이 길을 더 깊게 걷고 싶다면 하루에 단 한 번만 아주 작은 기록을 남겨보세요. 오늘 나는 언제 숨이 짧아졌는가? 오늘 나는 언제 길게 내쉬었는가? 오늘 나는 언제 내 몸을 존중했는가? 이 세 가지 질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의식이 모이면 에너지장은 더 정렬됩니다. 정렬은 당신을 덜 지치게 합니다. 당신의 공간을 한 번만 정돈해 보세요. 물 한 잔을 놓을 수 있는 자리, 손을 가슴에 얹고 앉을 수 있는 자리, 잠깐 창밖을 볼 수 있는 자리. 공간이 열리면 몸도 열립니다. 몸이 열리면 호흡도 열립니다. 당신은 고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요는 사치가 아니라 회복의 조건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아주 짧게라도 같이 해보세요. 같이 걸으면서 길게 내쉬기, 같이 차를 마시며 허밍을 작게 해보기. 함께하는 리듬은 혼자서 만드는 리듬보다 더 빠르게 몸을 안정시키기도 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연결 속에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이 끝난 뒤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딱 한 번만 길게 내쉬세요. 내일 딱 한 번만 다시 길게 내쉬세요. 그 반복이 길이 됩니다. 당신의 호흡이 당신의 상태를 만들고, 당신의 상태는 당신의 선택을 만들고, 당신의 선택은 당신의 삶을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늘 이 말을 듣는 이유는 어쩌면 당신의 안쪽에서 이미 신호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는 살고 싶지 않다는 신호. 편안하게 살고 싶다. 더 잘 자고 싶다.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고 싶다. 더 나를 존중하고 싶다. 그 소원은 씨앗입니다. 씨앗은
땅이 필요합니다. 그 땅이 바로 당신의 신경계입니다. 당신이 길게 내쉬어 땅을 부드럽게 만들 때 씨앗은 뿌리를 내립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 안에 있다. 지금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어깨가 조금이라도 내려갔다면 그 변화는 이미 진짜입니다. 당신의 몸은 거짓을 모릅니다. 몸이 풀리면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리면 당신은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당신을 더 빛나게 합니다. 당신은 연결 속에서 당신의 삶을 다시 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길게 내쉬는 숨, 그 숨이 당신을 집으로 데려옵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당신은 분리되지 않았다. 당신은 지금 연결 속에 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연습을 며칠만 이어가면 아주 미묘한 순간에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불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불안이 와도 당신이 그 안에서 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온을 목표로 삼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신경계가 안전을 배우면 평온은 따라옵니다. 당신이 통제해야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리듬은 호흡에서 시작되고 호흡은 미주신경을 통해 심장과 뇌와 장으로 퍼집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당신이 하루 동안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큰 선택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순간입니다. 휴대폰을 들기 직전의 순간, 누군가의 말에 반응하기 직전의 순간, 잠들기 직전의 순간, 그 직전의 순간을 당신이 길게 내쉬는 숨으로 채우면 그 다음이 달라집니다. 당신은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박자 쉬고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한 박자가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 한 박자 안에서 당신의 신경계는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긴장과 수축의 방향에서 수용과 확장의 방향으로. 어떤 수행에서는 이것을 마음챙김이라고 부르고 어떤 전통에서는 깨어있음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걸 이름으로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감각으로 알면 됩니다. 길게 내쉬는 순간, 가슴이 조금 내려앉는 감각, 턱이 조금 풀리는 감각, 어깨가 조금 가벼워지는 감각, 그 감각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안전하다. 이제 당신에게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왜 자주 피곤할까요? 많이 일해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하루 종일 경계 상태에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경계는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합니다. 신체는 싸우거나 도망치기 위해 준비하느라 숨을 얕게 만들고 심장을 빠르게 하고 소화를 늦추고 근육을 조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칩니다. 그래서 회복은 휴식만으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복은 모드 전환에서 옵니다. 성장 모드가 아니라 회복 모드로, 긴장 모드가 아니라 수용 모드로. 그 전환의 가장 쉬운 레버가 미주신경이고 미주신경을 건드리는 가장 쉬운 도구가 길게 내쉬는 숨입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는 지금 잠시 손을 가슴 중앙에 올려보세요. 그리고 손바닥 아래에 온도를 느껴보세요.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느껴지지 않으면 느껴지지 않는 대로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판단이 아니라 접촉입니다.
접촉은 연결입니다. 연결은 안전의 신호입니다. 당신의 몸은 말보다 신호를 더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말은 사실 손바닥의 무게일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 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지금 너와 함께 있다. 이 감각 위에 호흡을 올리면 당신의 신경계는 더 빠르게 안정을 배웁니다. 이제 실천을 더 깊게 확장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3가지 리셋 루틴을 갖게 됩니다. 아침, 낮, 밤. 아침은 방향을 정렬하는 시간입니다. 낮은 흔들림을 정돈하는 시간입니다. 밤은 신경계를 잠으로 데려가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당신이 할 일은 길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물을 마시기 전 단 2분만 앉아도 좋고 침대에 걸터 앉아도 좋습니다. 들숨은 편안하게 코로 받습니다. 날숨은 입을 살짝 열거나 코로 길게 내쉽니다. 들숨보다 날숨이 조금 더 길게. 그리고 날숨마다 마음속으로 한 단어를 붙입니다. 현재, 현재, 현재. 그 단어는 당신의 의식을 흩어짐에서 모임으로 이동시킵니다. 그 다음 30초 동안 아주 작은 허밍을 합니다. 하고 길게 울립니다. 소리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속이 중요합니다. 진동이 목과 가슴에 퍼지는 것을 느낍니다. 마지막 30초는 조용히 앉아서 가슴을 느낍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돌아올 수 있는 집은 어디인가? 바로 여기. 가슴 숨, 현재 당신 안에 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낮에 당신이 할 리셋은 더 짧습니다. 스트레스가 올라올 때 딱 20초만 해도 됩니다. 당신은 사람들 앞에서 눈을 감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시선은 바닥이나 창밖으로 두고 들숨은 짧게, 날숨은 길게, 그리고 혀를 입천장에 아주 가볍게 붙입니다. 혀는 힘을 주는 곳이 아니라 쉬게 하는 곳입니다. 당신은 지금 몸에 브레이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20초가 쌓이면 당신은 하루에 수십 번 회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하루가 끝났을 때 당신은 다르게 피곤해집니다. 무너지는 피곤이 아니라 충분히 살아낸 피곤이 됩니다. 밤은 가장 중요합니다. 밤은 신경계가 다음 날의 기준점을 설정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잠들기 직전에 무엇을 보고 어떤 속도로 숨을 쉬고 몸이 어떤 상태였는지가 다음 날 아침의 기본 리듬이 됩니다. 그러니 밤에는 당신이 무엇을 더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강한 자극을 더하지 않는 것, 더 빠른 정보를 더하지 않는 것, 대신 아주 단순한 의식을 합니다. 따뜻한 물로 가글을 30초 합니다. 그 다음 손으로 귀 뒤를 부드럽게 문지릅니다. 귀 뒤, 목 옆, 턱 아래, 통증이 없는 강도로 아주 느리게, 그리고 누워서 4초 들숨, 6초 날숨을 3분만 반복합니다. 들숨은 억지로 깊게 하지 않습니다. 날숨만 길게. 마지막 30초는 감사나 안도 같은 느낌을 아주 작게 선택합니다. 크게 느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불씨면 충분합니다. 그 불씨가 잠드는 동안 당신의 무의식에 남습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당신이 여기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불안이 크게 올라오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날은 당신의 신경계가 더 많은 돌봄을 요청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런 날을 존중합니다. 당신은
더 강하게 버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그런 날에는 차가운 자극을 빼고 허밍을 더 길게 하고 날숨을 더 길게 하세요. 당신의 목표는 전투가 아니라 복귀입니다. 복귀가 반복되면 당신의 신경계는 말합니다. 나는 돌아올 수 있다. 나는 빠져도 다시 나올 수 있다. 이 확신이 당신을 살립니다. 이제 미주신경을 주제로 한 가장 흔한 오해를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주신경을 자극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장하지 않습니다. 현대 연구는 미주신경의 역할이 정서 조절, 스트레스 반응, 심장 리듬, 소화, 면역 반응 등과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하지만 개인의 상태는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당신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몸이 더 부드러워지는가? 잠이 조금 더 쉬워지는가? 사람의 말이 조금 덜 위협적으로 들리는가? 그 작은 변화가 있으면 당신은 사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어지러움, 저림, 통증, 두근거림이 심해지거나 공황이 악화되거나 특정 질환이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 연습은 치료가 아니라 자기조절의 훈련입니다. 자기조절은 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신경계가 흥분한 상태로 사는 법만 배워왔습니다. 빨리, 더 많이. 하지만 당신의 몸은 빠름에서 회복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은 느림에서 회복합니다. 느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느림은 정확함입니다. 길게 내쉬는 숨은 느림의 기술이자 정확함의 기술입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당신의 삶을 조금 더 정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느끼고, 더 정확하게 쉬고, 더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성숙이고 이것이 신경과학이 말하는 재조정입니다. 두 언어가 하나의 경험으로 만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당신 안에 있다. 이제 당신이 원한다면 한 단계 더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미주신경은 목과 가슴과 장을 잇는 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목소리와 연결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면 더 불안해집니다.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신경계가 연결을 위협으로 학습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경험, 반복된 긴장, 관계 속의 상처가 신경계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실천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안전한 사람 한 명을 떠올리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길게 내쉬는 숨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연결될 수 있다. 나는 위험 속에만 사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상상과 현실을 완벽히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감각과 감정이 함께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연결을 상상하며 호흡하면 신경계는 새로운 데이터를 얻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쌓이면 당신은 실제 관계에서도 조금 더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숨을 쉴 수 있으면 대화는 달라집니다. 대화가 달라지면 관계는 달라집니다. 관계가 달라지면 삶은 달라집니다. 이쯤에서 당신은 알게 됩니다. 미주신경은 단지 건강 팁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미주신경을 돌본다는 것은 결국 당신이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싸우지 않고 억지로 밀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느끼고
리듬으로 정렬하고 다시 선택하는 것. 이것은 불교의 swaga의 횡과도 닮아 있고 도교의 자연스러움과도 닮아 있고 요가의 프라나 조절과도 닮아 있고 카발라의 연결과도 닮아 있습니다. 당신은 여러 전통을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길게 내쉬는 숨은 당신을 집으로 데려온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로 이 연습을 삶에 넣고 싶다면 한 가지 작은 약속만 하세요. 하루에 단 한 번, 당신이 가장 흔들리는 순간에 길게 내쉬기. 어떤 사람은 그 순간이 아이를 재우는 시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 상사의 메시지를 읽는 순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기 직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순간을 정하세요. 그리고 그 순간에 길게 내쉬세요. 그 한 번이 당신을 바꿉니다. 한 번이 쌓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정체성이 됩니다. 나는 불안한 사람이 아니라 불안이 와도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문장은 자존감이 아니라 신경계의 경험에서 나옵니다. 이제 마무리로 당신에게 아주 짧은 통합의식을 남기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다 듣고 나면 당장 60초만 해보세요. 발바닥을 느끼고 어깨를 내리고 턱을 풀고 들숨은 편안하게 날숨은 길게 그리고 날숨마다 속으로 말합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그 다음 마지막 10초는 당신이 오늘 가장 필요로 하는 느낌을 하나만 선택합니다. 안도, 따뜻함, 연결 자유. 그 느낌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씨앗이면 충분합니다. 씨앗은 자랍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안전을 배울수록 그 씨앗은 더 빠르게 자랍니다. 당신은 분리되지 않았다. 당신은 지금 연결 속에 있다. 당신의 호흡은 그 연결을 증명한다. 당신의 심장은 그 연결을 기억한다. 당신의 몸은 그 연결을 되찾을 수 있다. 그러니 오늘은 딱 하나만 하세요. 길게 내쉬세요. 그리고 다시 길게 내쉬세요. 당신은 이미 시작했습니다.